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신장비 분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5G 통신 장비를 대대적으로 납품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2위 이동통신업체 KDDI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500억 원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KDDI는 삼성을 포함해서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등 3개 회사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왜 이게 대단한가 하면요, 삼성이 이제 일본 5G 통신 장비 시장을 장악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 장비 1위 회사인 하웨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하는데요, 현재 5G 장비와 5G용 단말기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와 하웨이밖에 없습니다. 이 두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최고 맹방이고 결국 일본은 하웨이를 배제했습니다. 통신장비 분야는 미국이 하웨이의 사업 분야 중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백도어를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 정보를 통신장비를 통해 빼돌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하웨이와 거래를 끊었고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도 5G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5G 장비를 설치할 때도 장비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LTE 때만 해도 에릭슨과 노키아는 삼성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5G는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KDDI 수주권을 봐도 권역별로 보면 삼성이 도쿄 등 수도권을 맡고 에릭슨과 노키아는 KDDI 지방 5G 망 구축을 맡습니다. 시장 규모도 물론이거니와 상징성에서 볼 때 수도권을 맡는다는 얘기는 삼성이 주축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은 이번 KDDI의 5G 장비 공급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 시장의 확대는 물론 호주와 유럽 시장 진출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5G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소프트뱅크나 라쿠텐 모바일 등과의 장비 공급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각각 통신업계 2위, 3위 사업자가 바로 KDDI와 소프트뱅크인데요. 삼성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이 KDDI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5G 구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KDDI와 공급을 텄다는 것은 삼성이 일본 5G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5G 시장이 본격 개화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내 1위 사업자죠. NTT 도코모가 최근 시작한 5G 시범 서비스를 보면요,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그 다음에 삼성과 LG전자의 5G 스마트폰, 샤프의 데이터 통신 등 이 4개 종이 5G 단말기로 소개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 사업자는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4개사인데요. 일본 내에서 4개 통신사가 5G 서비스에 5년간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기존의 4G, LTE의 5G 전환 비용까지 합치면 투자금은 3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이 중심에 선다는 뜻입니다. 현재 5G 시장이 열린 곳은 미국과 한국밖에 없죠. 여기서 삼성이 지금 최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니까 당연히 하웨이가 배제되고 유럽의 2개사와 삼성이 들어가 있죠. 한국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 삼성이 중심에 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럽인데요. 하웨이도 미국의 제재 탓에 기세가 눌린 것 같지만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46건의 5G 상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여전히 5G 분야 세계 최강자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하웨이가 결국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하웨이가 통신장비 분야 1위 자리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렸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웨이 1등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유럽 자체만 놓고 보면 유럽은 미국의 제재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하웨이 장비가 보안에 위협이 없다면서 하웨이 장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사이가 매우 안 좋기로 유명한 메르켈의 독일만 해도 하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하웨이 배제를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유럽도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제는 결국 개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맹방 호주를 비롯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만 하는 폴란드 등은 당연히 지금 반하웨이 전선에 서 있고요. 상당수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입장에 부합해서 하웨이를 배제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릭슨 노키아보다는 5G에서 실력을 보여준 삼성이 유럽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런정페이 회장이 5G와 관련한 기술을 미국 등 서구권에 다 공개하겠다는 파격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만큼 런정페이 회장이 초조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연결과 융합을 모토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인프라가 바로 5G입니다. 그런데 최고 기술을 갖고도 통신장비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런정페이 회장을 엄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으로 보면 삼성이 통신장비 분야 하위권에서 1등으로 수직 상승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 8월에 5G 장비를 인공지능, AI죠, 바이오, 전장 부품 등과 함께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내년입니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현재 통신장비 분야에서 점유율을 보면 이 목표가 엄청 야심만만한 목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의 통신장비 분야 존재감은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만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하웨이는 통신장비 시장 세계 1위로서 점유율이 31%였습니다. 2018년. 하웨이에 이어서 에릭슨이 27%, 노키아가 22%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GTE죠. ZTE도 11%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LTE 시장에서는 삼성이 5%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2020년 점유율 20%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2018년 점유율의 4배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공개되는 목표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삼성 특유의 문화를 감안하면 삼성이 내부적으로 자신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요, 통신 장비 분야는 미국의 하웨이 제재로 삼성이 가장 수혜를 보는 분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과거 1980년대 일본을 누르기 위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당시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삼성이 일본을 제치고 올라가는 계기를 잡은 것처럼 지금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미국이 하웨이를 견제하는 바람에 삼성이 치고 올라가는 천운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